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 중에 내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엄청 바빴다. 수사 개입을 자백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게 표면적으로 국회에서 드러났고 내부적으로는 이상식이라는 의원이 SNS 글을 올렸죠. 아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수사 개입이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발 손 떼세요. 네.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정대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탄핵소추단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는 뭡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다 있잖아요. 네. 왜 정치인이 끼어들죠?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의도로요? 저 손 떼세요. 아니 지켜보면 되잖아요. 탄핵소추단 있잖아요. 변호인단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한 또 변호인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의 역할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뭡니까? 새해가 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예산은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추경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300명은 1년에 1억 이상 받고 사실 부대 비용, 부대 파생 하면은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기 연봉까지 포함해서. 사실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양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여의도 금사라기 땅에 다 뭐 정말 대문짝만한 의원실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일본어를 안 쓰고 싶은데 라꾸라꾸 야전 침대 빨리 사세요. 네. 지금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문을 닫고 있는데 300명 다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 구하세요. 석 달만 좀 죄송합니다. 밤을 새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그 일로 돌아가야죠. 연봉을 저렇게 많이 받는데 엉뚱한 막 정치 행보를 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딱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 국회의원들 10명이 쓰러졌다, 20명이 쓰러졌다, 집회 현장에서 그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일하다 쓰러졌다. 의원회관 5층에서 복도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 그러면요. 다 국민들이 가서 존경의 마음에서 국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요 이상식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 국수본에서는요 지금 경찰을 이용해서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를 나서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경찰에다가 계속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상식 의원은 본인 개인이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그 뒤에 아수라백작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원래 영장을 했습니다. 7번 전부 다 거기서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서부지법으로 가면 된다.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것도 혹시 이상식 의원 또는 민주당에 있는 어느 의원이 야 서울중앙지법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 서부지법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혹시 코치해 준 거 아닌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현재 헌재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경찰에서 나서고 있는 특수본, 그다음에 경찰 특공대 이런 여러 가지 공조본 이런 거 공수처장은 또 본인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경찰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준 그것을 몰래 하다가 꼬리가 밟힌 형태가 됐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거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별 감사를 하든지라고 해서 특검 특검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짧게 좀 의견을 드리면 야당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수도 없이 비판을 했던 것처럼 저는 법원을 너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관할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대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부지방법원이 한 것이 무슨 영장 쇼핑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죠.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원의 다수 의견이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저는 법원을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 대해서는 그러면 그 판사 한 명이 이번에 재발부한 거는 여성 판사인데 네. 그럼 신상까지 다 틀기 위해서 뭐 애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네. 저는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 법원 행정처장도 뭐 법원의 다수의 의견이 발부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발부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 이상식 의원의 휴대폰이야말로 요거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누구랑 통화하고 어떻게 연락을 했고, 뭐 SNS, 뭐 메신저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의 목적이 요렇게 그 정치 경찰을 만들려고 국수본을 한 것이냐라고 좀 의심이 될 정도이고 이건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것이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처럼 뭐 이런 거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여하지 말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 권한이 이제 뭐 입법권, 국정감사, 예산심의 국정조사가 있으니까 국정조사위 열었으니까 그나마 국정조사위 국회 안에서만 해라라는 것이고 이 170명 정도의 지금 증인 채택을 했고 오늘 또 추가로 또 증인이 채택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상식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야 돼요. 그럼요. 네, 네. 누구랑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직접 질의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한 핸드폰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핸드폰 되게 중요하고요. 이 핸드폰에서 그 통화 목록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리스트 통화 기록부터 먼저 확인해 가지고요. 누구랑 주로 어떤 내용으로 통했는지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뒤에 있는 맨 처음에 최고 지령을 내린 사람 네. 이 사람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이상식 의원도 경찰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경찰 출신 이제 선거를 나왔던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 헬기를 타고 가서 뭐 레펠 낙하를 해가지고 특공대로 뭐 체포를 해와야 된다는 둥 뭐 무슨 저지선을 1차 저지, 2차 저지, 3차 저지가 있으니 3박 4일을 가만히 앉아 3박 4일 동안 투입을 해가지고 1인당 경호초에 100명씩 체포를 해와가지고 뭐 뜯어내야 된다는 등 별의별 주장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사단 후세인을 체포하러 간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뭔가 법을 집행한다는 것인데 이거 자칫 가면 지금 내전이에요, 내전.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국회 기능에 분명히 엄연히 어떤 기관이 그 기능을 못할 때는 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또 상권 분립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묻고 있는 것은 다 지금 탄핵소추가 가결돼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다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견을 제시하지만 여튼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도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견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것도 거대 야당이에요. 돌아와서 가장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죠. 지금 코로나 국면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네. 것이 현장의 보건소가 뭐냐면 우리 같은 식당들이 개업 폐업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 보건소예요. 근데 그 보건소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뭐 빨리 어떻게 대선을 한다 만다 누구를 올린다 만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상식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이상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 의심 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발언,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오해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대외 신인도 하고도 연결돼요.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수준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야 된다는 말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 민생이 하나가 있고요. 소장님 말씀처럼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연구해야 되는 게 민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그 미국 대선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외교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외교하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4차 혁명 관련돼서 뭐 로봇, AI, 딥러닝, 뭐 드론, 뭐 이런 모든 자율화 시스템 이런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호황이냐라는 것인데 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나마 좀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면 공수처랑 전화 통화를 했고 선임계를 내겠다 했잖아요. 조율을 하면 돼요. 조율을. 이제는 조율을 하면 되니까 지금 경찰 병력이 2,800명, 경호처 병력이 1,300명. 둘 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무기는 조금씩 달라요. 누군 장갑차를 갖고 있고 누구는 째민 기술이 있고 이게 만약에 병력이 붙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유혈 사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추진하려는 곳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고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했다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2차 집행에서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각오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경찰 병력을 추가로 동원해가지고 경호처 인력, 그때 한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오동훈 처장은. 그러면 그 200명을 한 명씩 끄집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호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경찰 인력가 한 명씩 끄집어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쭉 맞대응되어 있으면요. 거기서 서로 끌어당기느라고 제자리에서 땀만 흘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공성전을 뭐로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또 하면 경호처는 지금 경찰 인력 150명을 지금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네. 고발을 해서 고발 아마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특수임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그리고 특수건조물 침입,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하는데 또 반대로 경찰은 또 경호처장부터 차장까지 또 고발한다 그래요. 네. 그 고발도 지금 공성전인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서로 인력도 공성전, 또 고발도 공성전 네. 하는 게 과연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가 그 대안을 내놓은 게 차라리 영장을 쳐라. 그러면 네. 재판부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가 서로를 체포할 수 있는 둘 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 경호처는 그 군사기밀보호법이나 혹은 대통령 경호처법 관련해서 무단 침입을 하면 체포하겠다는 것이고 경찰은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를 체포하겠다는 것이고 서로가 지금 뭐 하이파이브하면서 서로 수갑을 서로 채우는 약간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수사를 받게 하느냐 안 받겠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왜 유혈 사태까지 우려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 방법에는 서면 수사도 있고 또 방문 조사도 있고 방문 수사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또 화상 조사도 있습니다. 방법을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근거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얼마든지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길을 당장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김용현 관련자 등등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또 그러면 또 그 증인으로 가가지고 그 진술을 하는 게 수사보다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체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무 공수처가 좀 오버한 것 같고. 공수처가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만들어진 4년 지났는데 존폐 위기가 있군요. 존폐 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간 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인력이 51명이에요. 네. 이걸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예산만 받아 쓰고 있으니까 네. 뭐하러 지금 존재하느냐. 네.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먹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성과를 못 내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무리수를 연속해서 두면서 체포영장에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갑 채우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 본인들이 세워야지. 그거에 지금 목매다고 있는 거다. 그래야지 공수처가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자꾸 오류가 난다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1996년이었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응하지 않고 연희동에서 이제 합천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장면을 뭐 기억에 떠올린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말 그대로 군사 정권에 대한 또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또 당시에 또 국정 운영이
그때는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그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뭐 후련함 네. 그걸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충돌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또 공수처장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대표를 하더라도 3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에 출석한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원칙과 절차를 지키겠다. 법에 의해 따르겠다.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약간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